18일 K-메인 뉴스 브리핑입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29번 환자의 등장으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환자는 확진자를 접촉한 적도 해외여행을 다녀온 적도 없는데요. 체온 측정에서도 정상으로 나와서 일반 병원을 여러 번 드나들었습니다. 고대 안암병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서울 종로구의 의원을 7차례나 방문했고 30번 환자인 부인 역시 확진 판정 전까지 서울대병원에서 진료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수십 명의 다른 환자와 의료진과 접촉했을 가능성이 매우 큰 겁니다. 고대 안암병원은 응급실을 폐쇄했고 서울대병원도 의료진 4명을 자가격리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들 환자가 누구와 접촉했는지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조금 전인 12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한 1차 방역은 실패했다며 방역 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회견 내용은 따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한편 대구에서 또 한 명의 확진자가 발생해서 18일 오전 현재 확진자는 총 3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처럼 지역사회 감염은 현실로 다가온 분위기입니다. 의료계는 보다 강력한 대응체제로 전환할 것을 여당에 요청했습니다. 최대집 회장을 비롯한 의협 임원진과 대한병원협회 임원들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코로나 대책 특위위원장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대집 회장은 29번 환자는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다며 방역 대응 시스템을 지역사회 감염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1, 2차 의료기관들이 조기에 환자를 진단하고 접촉자를 최소화한 상태에서 감염병 지정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민간 의료기관이 감염병 대응의 마지노선이라며 정부는 훨씬 강도 높은 조치를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초기부터 의협은 입국 금지 조치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요. 대학 교수들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대학교수협의회는 17일 대학 개강 연기와 중국 유학생 등 외국인 입국의 전면 금지를 요구했습니다. 협의회는 교육부가 내놓은 중국 입국 유학생 보호 방안은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며 이런 대응으로는 코로나19의 전파를 막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교육부가 중국 유학생 관리를 대학에 넘기고 있다며 국내로 입국한 중국 유학생의 실태 파악이나 이동을 차단할 실질적인 방법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개학을 앞두고 중국인 유학생 약 7만 명의 입국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미 1만 명 넘게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중국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감소 추세라는 데이터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세계보건기구는 속단하기 이르다며 통계 해석을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치권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관련법 9개를 일괄 상정합니다. 감염병이 발생한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ITS, 즉 해외여행력 정보 제공 시스템 설치를 강화하는 법안이 상정됩니다. 또 역학조사관을 확대하고 어린이와 노인에게 마스크를 무상 배포하는 법안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정부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국의 요양병원 총 1,470곳을 대상으로 종사자와 간병인의 여행력을 전수조사 중입니다. 오늘부터 코로나19도 기존 독감처럼 상시 감시 체계가 가동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감시 체계 킬레스에 코로나19를 추가하고 검사 의료기관 수를 현재 52곳에서 200곳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분만 취약지 우려가 있는 곳의 산부인과에 국가 재정이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은 현재 분만 취약지로 지정된 33곳 중 분만실이 1곳밖에 없는 지역에 위치한 산부인과인데요. 올해 3군데를 선정해서 운영비로 연간 5억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에 대한 지원은 2008년부터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취약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 곳도 지원을 하는 겁니다. 보건복지부는 선정된 의료기관의 시설과 장비,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협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